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평생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이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소식은 놀라움과 동시에 큰 위안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수년간 추심업체에 성실히 돈을 보내시며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여기셨겠지만 실제로는 법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미 법적인 효력이 사라진 채무를 감당하시느라 소중한 연금과 노후 자금을 잃고 계시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일부 추심업체들이 그러한 법적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르신들께 전화를 걸어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며 금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어르신들께 더 이상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조언하는 6가지 유형의 채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채무들은 소멸시효가 완전히 지나거나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어진 경우에 해당하며 아무리 추심업체가 전화를 걸어 압박을 가하더라도 법은 항상 어르신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빚들이 어떻게 효력을 잃게 되는지, 왜 많은 어르신들께서 여전히 그 덫에 걸리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 추심 전화를 받고 계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 항목을 통해 막연한 두려움은 정확한 지식으로, 무기력함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으로 바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빚 때문에 내 노후 생활이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을 안고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잠시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깊게 숨을 쉬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6가지 중요한 진실은 어르신의 삶에서 빚에 대한 시각과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만약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저를 응원해 주세요. 1. 오래된 병원비 채무,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경우.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비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수술, 입원, 응급실, 이용 등 다양한 이유로 병원에서 날아오는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께서 잘 모르고 계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병원비 채무 또한 소멸시효라는 법적 기한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즉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무의 경우 그 시효는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채무를 강제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시효가 지난 뒤에도 추심업체로부터 전화나 문자 연락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어르신들께서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할 법적 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혹시 병원비를 갚지 않으면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이 압류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은 대부분의 경우 압류 대상이 아니며 법적으로도 보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병원이나 추심업체에서 아무리 강하게 압박한다 해도 이 연금들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3세의 한 어르신께서는 10년 전 병원비 채무를 지금까지도 매달 수십만 원씩 갚아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상담을 받은 변호사로부터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전해 들으셨고 그제야 비로소 생활비와 약값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셨습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정보 하나가 인생을 바꿔놓은 사례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께서 오래된 병원비 고지서나 추심 전화를 받으셨을 때는 이 채무가 언제 발생했는지, 지금도 법적으로 유효한 채무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있다면 더 이상 갚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의 권리와 노후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법적 보호 장치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래된 신용카드 채무, 이미 시효가 지난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신용카드가 마치 생명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시절 어르신들께서 생계를 위해 부득이하게 카드를 사용하셨던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신용카드 사용을 중단하신 이후에도 카드 잔액은 여전히 남아 어르신들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병원비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채무 역시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상사채권, 즉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나 금융대출과 같은 채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카드사나 채권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됩니다. 물론 시효가 지난 뒤에도 추심업체로부터 전화나 우편이 계속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락은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불안과 정보 부족을 이용한 압박일 뿐입니다. 이미 시효가 지난 채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갚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른바 시효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주적은 금액이라도 다시 납부하거나 이 채무는 제 빚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이미 멈춰있던 소멸시효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새롭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추심업체가 전화를 걸어 강하게 압박하더라도 서둘러 응답하거나 돈을 보내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이 채무가 언제 발생했는지 법적으로 유효한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78세의 한 어르신께서는 15년 전 사용을 중단한 신용카드 빚으로 인해 매일같이 추심 전화를 받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수천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며 소송과 압류를 언급하며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이미 해당 채무가 소멸시효가 지난 상태임을 확인하셨고 더 이상 어떠한 금액도 납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추심 전화는 멈추었고 무엇보다도 그의 국민연금은 전혀 건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르신께서는 그 작은 정보 하나로 인해 평온한 삶과 재정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신용카드 채무로 인해 걱정을 안고 계셨다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오히려 어르신의 편일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카드사나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권리는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법은 생각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어르신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2번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3. 지인이나 가족에게 빌린 개인 채무, 이미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 노년기에 가장 마음을 무겁게 하는 빚 중 하나는 과거에 이웃, 친척 혹은 오래된 친구에게 빌린 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갚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았을 때 만약 그 빚이 계약서 등 서면으로 정식 작성되지 않았거나 혹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경우 더 이상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즉 오래전 구두 약속, 깍수, 대출만 있었던 돈에 대해서는 누구도 법적으로 소송을 걸 수 없고 강제로 상환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추심업체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문제는 스스로의 양심이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수십 년 전 대화를 되새기며 이미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빚을 여전히 짊어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병환, 실직, 예상치 못한 지출을 겪습니다. 채권자가 적절한 기간 내에 법적으로 청구하지 않았다면 법은 그 채무를 이미 끝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끝내지 못한 죄책감을 붙잡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금 누려야 할 평안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81세의 최모 할머니는 1970년대 교회 친구에게 빌린 5만 원 때문에 수십 년간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았습니다. 친구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부끄러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딸이 그 빚은 이미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안도했습니다. 40년 넘게 불필요한 짐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년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용서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용서입니다. 이미 집행할 수 없는 오래된 채무를 마음속에서 붙잡고 있는 것은 인생의 남은 기쁨만 빼앗아갑니다. 법과 시간이 이미 끝내준 짐이라면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빚의 무게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4. 이미 소멸된 의료비 채무. 병원비 고지서는 열어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한 번의 입원이나 예상치 못한 시술로 인해 생긴 병원비가 수년이 지나도 갚기 어려운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잘 모르는 사실은 의료비 채무 역시 다른 소비자 채무와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반 채무의 소멸시효는 보통 3년에서 5년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병원이나 채권 추심 업체가 법적으로 강제로 징수할 수 없습니다. 병원은 종종 미납 채권을 제3의 추심 업체에 팔아넘기고 이 업체들은 당장 갚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협박 전화를 걸어옵니다. 이런 말들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자극하지만 소멸시효가 끝난 의료비 채무는 법적으로 징수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압류할 수 없고 집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병원도 과거의 채무 때문에 앞으로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83세의 김모 할머니는 1998년 병원 진료비 미납 고지서를 받아 수천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불안에 떨던 할머니는 노인 법률 상담을 통해 이미 그 채무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 한 통의 상담 전화가 그녀에게 다시 편안한 밤을 돌려주었고 평생 따라다닐 것 같던 짐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현재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이미 시간과 법이 끝내준 오래된 의료비 때문에 스스로를 벌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평생 노력해 일군 삶의 안정을 이미 사라진 채무 때문에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면 댓글란에 숫자 4를 남겨주세요. 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5. 사망 후 남겨진 공과금. 가족에게 자동 승계되지 않음. 많은 어르신들은 내가 세상을 떠나면 미납된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이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것 아닐까 하고 걱정합니다. 일부 추심업체는 이러한 불안을 이용해 가족들에게 대금을 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계약자 본인이 사망하면 미납된 공과금은 자동으로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단, 가족 이름이 계좌의 공동 명의로 올라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과금 계좌는 해지되고 이미 발생한 채무를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유족들이 이미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일부 고지서나 전화가 마치 가족이 대신 내야 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아들이나 딸은 어머니의 전기요금을 대신 갚을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새로운 명의로 계좌를 승계해 사용하기로 한다면 그 시점부터 발생하는 요금만 책임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
79세의 박모 어르신은 평생 모은 돈으로 생활하면서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미납 수도요금을 떠안을까 하고 늘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망 시 단순히 사망 사실을 고지하면 계좌가 해지되고 미납된 금액은 가족에게 청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안심하고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요금이 장기간 미납되면 서비스 전기가스 수도가 중단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채무 자체가 가족에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추심업체가 당신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한다고 말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제 그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당신과 함께 끝나는 채무는 가족에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6. 일부 사립 학자금 대출, 소멸시효로 사라질 수 있음. 많은 사람들이 학자금 대출은 죽을 때까지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복잡합니다. 한국에서도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일반 학자금 대출은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일부 사립금융기관 학자금 대출은 다른 채무와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지나면 상환 청구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즉, 수년 전 본인이나 자녀가 사립금융기관을 통해 빌린 학자금 대출이 장기간 연체 상태라면 대출 기관이 더 이상 법적으로 강제 징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추심 연락은 계속될 수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법은 채무자 편에 서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망 시 처리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도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은 차주가 사망하면 탕감 면책됩니다. 그리고 사립 대출 역시 배우자나 자녀가 공동 명의 연대 보증인가 아닌 이상 상속되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갚지 않으면 자녀나 손주들이 떠안게 될까 하고 걱정하지만 법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채무는 차주의 사망과 함께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84세의 박모 할머니는 수십 년 전 교원 자격증 과정을 위해 받았던 사립학자금 대출을 여전히 갚고 있었습니다. 쓰지 못한 자격증인데도 갚지 않으면 손주들이 떠안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영리 법률 지원 단체 상담을 통해 이미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았더라도 손주들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안심하고 제한된 생활비를 생활과 건강을 위해 쓸 수 있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는 채무 그 자체보다 빚을 남길까 두려움이 더 큽니다. 하지만 일부 사립학자금 대출은 소멸시효로 사라지고 대부분 가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무의미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자유를 넘어 정서적 해방을 주는 지식입니다. 만약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저를 응원해 주세요. 마지막 생각, 나이를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더 이상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 빚까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비, 소멸시효가 지난 신용카드 대금, 공동보증인이 없으면 사라지는 사립학자금 대출까지 법은 어르신들을 생각보다 더 많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침묵 속에서 고통받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추심업체에 돈을 내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채무 때문에 끝없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는 권리가 있고 그것을 아는 순간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 측면을 넘어 오래된 빚을 내려놓는 순간 찾아오는 것은 정서적 해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마다 과거의 고지서와 약속을 떠올리며 갚을 필요 없는 빚 때문에 건강, 식사, 심지어 약값까지 희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평안과 존엄,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일부 빚은 더 이상 당신이 짊어질 것이 아님을 아는 순간 독립을 되찾고
더 평온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숨을 크게 들이쉬고 기억하세요. 우편함에 도착하는 모든 고지서가 당신의 몫은 아닙니다. 어떤 빚을 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지 알게 되면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일상의 기쁨에 더 많은 공간이 생깁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중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 나누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매우 소중하며 많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